자,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98페이지 펴놓으시면 됩니다. 298페이지. 자, 우리 가금은 축종을 나눌 때 오매, 꽝, 닭은 관상조로서는 거칠타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보험가액 산정하는 부분 중에서 다 빠지고 뭐하고 뭐가 있느냐니까 닭하고 오리,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축종이기 때문에 이 파트 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금 중에서 닭과 오리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우리가 소에서 주령으로 원령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면 가금은 주령으로 산정한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면 발육표준표라고 있죠. 발육표준표는 우리가 아까 소할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우 수컷은 25개월 초과하면 몇 킬로? 655킬로. 그 다음에 암컷은 40킬로를 초과했을 때 몇 킬로? 470킬로. 유구는 25개월을 초과하면 600킬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들도 체중에다가 가격을 곱하는데 발육표준표상에 있는 체중을 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냐니까 원령이 아닌 주령으로 환산을 합니다. 주령으로. 거기 보면 표에 보니까 육개가 있고 토종닭이 있고 오리가 있네요. 육개, 토종닭, 오리. 발육표준표를 쓰는 거는 육개, 토종닭, 오리. 육개는 지금 제일 밑에 내려보면 몇 개월로 되어 있어요? 40개월로 되어 있죠. 40주령으로 되어 있죠. 40주령, 41령. 죄송합니다. 41령으로 되어 있죠. 이 41령일 때 해당 무게가 몇 킬로로 되어 있냐니까 2,300g, 2.3kg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종닭은 며칠령? 84일령으로 되어 있고 해당 무게는 몇 킬로? 2,800g이니까 2.8kg. 그 다음에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령으로 되어 있어요? 45일령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이 3.5kg, 3,500g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초복도 오고 할 거잖아요. 그죠? 삼계탕 있죠? 삼계탕은 6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개. 6개 체중에서 몇 프로? 70%로 한다.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41령은 몇 킬로? 2.3kg. 이 6개의 무게의 70%가 뭐다? 3개용이다. 그 다음에 토종닭은 그보다 날 수도 길지요. 며칠? 84일. 해당 무게는 2.8kg, 2,800g. 오리는 45일에 3.5kg. 됐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그 29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그 표 밑에 보면 다 적혀 있죠.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보험 가액은 중량 곱하기 킬로그램당 시세라고 해서 병아리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뭐로 보상한다? 병아리 시세로. 이거 한우하고 똑같지요? 한우 같은 경우는 6개월 송아지 가격보다 작을 경우에는 소가지 가격으로. 유구도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작으면은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으로 하듯이 가금도 동일하게 병아리 최소 병아리 가격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자, 다음 페이지. 닭 오리의 보험 가액. 자, 닭 오리의 보험 가액은 동그라미 치세요. 종개, 산란개, 육개, 토종닭, 그다음에 오리 해서 5가지로 분류 산정하며 보험 가액 산정에서 적용하는 평균 가격은 축평원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가격을 적용한다. 자, 가합원에 보면 지금 종개의 보험 가액 찾으셨어요? 자, 종개는 번식용 닭이죠. 번식용 닭인데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뭐로? 병아리, 그 다음에 성게, 그 다음에 산란, 노개. 산란이란다. 저기 노개. 맞나요? 이것도 이거는 원령 1령이 아니고 주령으로 분류하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예, 종계 같은 경우는 병아리가 생후 몇 주 이하? 2주 이하로 되어 있죠. 산란계는 병아리가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주 이하. 맞나요? 그 다음에 육계하고 토종닭하고 오리는 전부 1주 미만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그 표의 오른쪽에 보면 301페이지 보면 육계, 토종닭, 오리 해서 다, 라, 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럼 병아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병아리는 자, 여기 보면 병아리는 첫 번째 우리가 분류하는 게 종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산란계, 그 다음에는 육계, 그 다음에 토종닭, 그 다음에 오리. 그럼 이 병아리는 분류를 할 때 주차로 했을 때 얘는 몇 주 이하? 얘는 2주 이하. 얘는 1주 이하. 나머지는 1주 미만. 생후입니다. 생후.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병아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2주 이하, 1주 이하, 1주 미만, 1주 미만, 1주 미만. 세 가지 다 1주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얘만 2주 이하고. 그러면 이 병아리 가격의 기준은 사고일 기준으로 해서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이라는 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자, 우리 표 보시면 300페이지 가 종계의 보험 가액 해가지고 병아리 생후 2주 이하 해가지고 보험 가액 표시되어 있죠. 사고 당일 포함 직전 며칠? 5 영업일에 6용 종계 병아리 평균 가격이라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 사당 포직 5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해당 개의 이름의 병아리 평균 가격이에요. 뭐라고요? 해당 개의 병아리 평균 가격. 여기 이제 해당 개의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경 종계. 그 다음에 산란계는 산란 실용계. 산란 실용계. 육계는 유경 실용계. 그 다음에 토종닭은 토종닭이에요. 오리는 병아리라고 하지 않고 오리 새끼라고 하네요. 오리 새끼. 새끼 오리? 오리 새끼, 새끼 오리. 새끼 오리. 오리 새끼 하면 욕이 되는 거고 새끼 오리. 참 새끼 오리. 아, 참 오리 새끼. 자, 그러니까 앞에 사당 포지고는 다 들어가죠.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 공통입니다. 뒤에 병아리 평균 가격 공통이죠. 얘 이름만 달라지잖아요. 유경종계, 그 다음에 산란 실용계, 유경 실용계, 토종닭, 오리 새끼 아니고 새끼 오리. 됐나요? 그러면 병아리 가격은 다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계 같은 경우는 분류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잖아요. 병아리하고 그 다음에 성계하고 노계로 있는데 노계가 있는 놈은 종계하고 산란계 얘들 2개밖에 없어요. 노계는. 그렇죠? 얘들은 지금 노계가 없잖아요. 노계가 있는 거는 종계하고 산란계만 노계가 있습니다. 그럼 노계는 항상 그 성계 가격으로 해요. 노계 이전 단계가 뭐예요? 성계 가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노계는 얘가 지금 병아리라고 했다면 카메라가 따라오고 노계. 노계는 여기 누구하고? 종계하고 그 다음에 산란계하고. 얘들은 노계를 구할 때는 항상 해당 계의 성계 가격으로 합니다. 자, 우리 표를 잠깐 보시면 가번의 종계의 보험가액은 노계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에 종계 성계육의 평균 가격.
종계 성계육의 평균 가격. 그러면 산란계 노계는 제일 밑에 보면은 사당 포직오 산란 성계육의 평균 가격. 종계 성계육이냐 산란 성계육이냐 성계육 평균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봅니다. 종계는 사, 당, 포, 직, 오, 종계, 성계육. 얘도 마찬가지죠. 사당, 포지고, 종계가 아니고 얘는 산란, 성계육.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구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을. 그 중에서 나머지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육계하고 토종닭하고 오리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얘들 병아리 다 했잖아요. 그죠? 자, 얘들이 아까 체중이 발육 표준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곱하기 뭐예요?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시세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쵸? 맞나요? 자, 우리 301페이지 마에 보면 6개 보세요. 6개. 생후 1주 이상 해가지고 사, 당, 포, 직, 오 영업일의 육용 실용계 평균 가격에 발육 표준표 해당 일령 사고 6개의 중량을 곱한 금액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날짜 문제로 나오면 사고 당일 직전 포함,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해당되는 평균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발육 표준표에 있는 체중을 곱해주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토종닭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토종닭 평균 가격에 발육 표준표 해당 일령 사고의 토종닭의 중량을 곱한 금액. 단 협정 가격이 있다면 금액과 사육 계약서상의 중량별 매입 단가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토종닭만 그렇습니다. 토종닭은 계약서상의 매입 단가, 중량별 매입 단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그다음 오리는 똑같이요. 사, 당, 포, 직, 오 평균 가격에다가 일령별 체중, 해당 일령에 해당되는 체중. 그러면 이제 뭐 남은 거예요? 산란계만 남았죠. 산란계. 맞나요? 그 산란계를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종계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3개로 나뉘어지죠. 병아리 가격 했지요. 병아리 가격. 그 다음에 종계, 노계 했지요. 중간에 있는 놈이 누구예요? 성계. 성계는 종계의 성계는 협정가액으로 합니다. 협정, 보험, 가액, 특이하게 협정되어 있는 가격인데 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얘가 10,000원으로 돼 있었어요. 10,000원. 근데 지금은 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건으로 나오면 조건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종계의 성계는 협정가액으로 합니다. 조건이 나오면 조건 나오는 대로, 없으면 10,000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암기할 때는 그냥 외우지 말고 뭐부터 외워라? 병아리. 그죠? 종, 산, 육, 토, 오. 종찬이는 육고기 먹고 토 했어요. 예. 종, 산, 육, 토, 오. 요 5개 정해놓고 병아리 가격은 공통되는 부분이 뭐예요? 사, 당, 포, 직, 오. 그 뒤에 병아리 평균 가격.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해당 개의 이름만 들어가면 되죠. 맞나요? 이거는 육용 종계, 그 다음에 산란 실용계, 육용 실용계, 토종닭, 오리 새끼 아닌 새끼 오리. 됐나요? 그럼 병아리는 다 끝난 거잖아. 그 다음에 얘들 구해야 되죠. 얘들. 1주 이상짜리 구해야죠. 1주 이상짜리는 해당 일령에 해당되는 체중. 맞나요? 그 체중의 조건이 6개일 경우 41령을 초과하면 몇 킬로? 2.3kg. 토종닭은 84일령을 초과하면 몇 킬로? 2.8kg. 오리는 45일령을 초과하면 3.5kg. 그 다음에 3개용은
6개를 기준으로 6개 무게 몇 프로? 70%를 한다. 거기에다가 사, 당, 직, 포, 오 평균 가격으로 하되 한 놈만 틀리다라고 했어요. 토종닭은 계약서상에 매입 단가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로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게 남았죠? 성게. 가운데 놈. 노게. 노게 두 놈 남았죠? 노게는 뭐하고 밖에 없더라고요. 종게하고 산란게만 있는데 각 노게는 성게 가격으로 하죠. 그죠? 해당 게의 성게 가격으로 한다. 육용 종게. 그 다음에 산란 실용게. 얘들, 산란 성게육, 육용 성게육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들은 다 외워진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예, 종게 성게육, 육용 성게육. 그 다음에 이제 산란계를 구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놈은 산란계예요. 계란 가격 구하는 거. 계란이 왔어요. 예. 그럼 이 산란계는 종계는 구분을 할 때 2주 이하지요. 그 다음에는 3주 이상 64주까지. 그 다음에 종계, 노계는 65주라고 그랬죠. 그죠? 65주. 종계 카테고리가 병아리, 그 다음에 성게, 그 다음에 노게. 얘를 구분할 때 얘가 몇 주예요? 생후 2주 이하지요. 2 다음이 얼마예요? 3. 2, 3은 6. 맞나요? 3 다음에 4. 그 다음에 노계는 65. 국민연금 65세. 노계. 국민연금 65세. 요거 이제 바꾼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내 나이 지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산란계는 카테고리를 6단계로 나눕니다. 그게 이제 병아리가 있고요. 병아리가 몇 주부터? 1주, 생후 1주 이하부터. 그 다음에 노계는 71주까지. 1주 이하부터 71주 이상까지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병아리 다음이 이름은 안 정해져 있고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데 1주 다음은 얼마예요? 2주. 여기에서 7을 더하면 9주가 되죠. 그 다음에 7입니다. 9 다음이 얼마예요? 10. 여기서 5를 더하면 15. 그 다음에 16에서 그 다음에 3을 더하면 19. 그 다음에 20에서 50을 더하면 70. 그 다음에 71주 이상. 1주 이하부터 71주 이상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로 나눠요. 젖소는 9단계로 나눴잖아요. 그죠? 맞나요? 얘가 병아리죠. 병아리. 그 다음에 얘가 중추. 그 다음에 여기가 산란계. 그 다음에 여기가 산란노계. 병아리가 2단계, 중추 2단계, 산란계 1단계, 산란노계가 1단계 해서 총 6단계로 나뉘어져요. 그죠? 여기 보면은 병, 중, 산, 노. 중산노. 중산노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경기도 그 일산 동구에 가면 중산로가 있어요. 실제 있는 곳입니다. 예. 중산로 병원에 치료받는 손오공, 삼오공, 중산로 병원에 치료받는 손오공. 외우든 말든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만들면 그래도 잘 외워져. 병중산로죠. 예. 중산로 병원에 있는 치료받는 손오공. 이 차이값이 75350이에요. 75350. 그럼 75350 그거 외워두시면 돼요. 75350. 치료 손오공. 자, 그러면 병아리 가격은 아까 정했죠. 병아리 가격은 정해졌잖아요. 얘 병아리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가격은 병아리와 뭐의 중간이에요? 중추하고 병아리 가격의 중간이죠.
중추 가격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가격으로 하죠. 거기 보시면은 산란계 중추 10주부터 15주까지가 사, 당, 포, 직, 오의 산란 중추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산란계도 가격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들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병아리와 중추의 중간 가격. 그 다음에는 산란하고 중추의 중간 가격. 이거 구하는 거는 뭐와 동일하냐면 젖소와 똑같아요. 젖소 구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자, 젖소 구하는 방식을 알았으면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 중간이죠. 뭐와 뭐의 중간이에요? 병아리와 중추의 중간이니까 앞에 게 먼저 와야 되죠.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병아리. 병아리 가격 왔죠? 플러스 나누기 위에가 뭐가 와야 돼요? 밑에 거 와야 되죠? 뭐가 와야 돼요? 중추. 마이너스 앞에 거 빼야 되죠? 병아리. 그럼 얘가 차이값이 지금 얼마예요? 7이죠? 1월 1주부터 2주 사이값 있죠? 9주부터 10주 사이값 있죠? 2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와야 돼? 9. 곱하기 얘는 사고 원령이 아니고 사고 주령 마이너스 어디 거? 이 단계의 앞 단계의 마지막 값 얼마? 1. 이 젖소하고 똑같잖아. 맞나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중추와 산란계의 중간이죠. 그럼 얘는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중추 플러스 나누기 얘 뭐가 와야 돼요? 앞에 거 산란계. 산란계 중에서도 몇 주짜리? 20주짜리. 산란계 20주 가격 마이너스 뭐 빼줘야 돼요? 중추. 자, 얘 몇 단계예요? 차이가 3이죠. 앞뒤 더하면 얼마? 5. 곱하기 뭐 들어가야 돼요? 사고 주령 마이너스 위에 거의 마지막 값 얼마? 15.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젖소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더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란계.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얘도 구해야 되거든. 산란계 20주도 구해야 되잖아요. 요 값에 따라서. 산란계는요, 얘의 용도가 뭐예요? 닭 알을 넣는 놈이잖아요. 얘가 지금 알을 낳을 수 있는 기한이 보통 20주 이전에도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0주가 지나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얘가 알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을 며칠로 보느냐니까 550일로 봅니다. 550일. 알을 놓을 수 있는 기한이 날짜가 며칠? 550일. 원래 평균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놈이 550일을 낳는데 이 닭이 갑자기 산란계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사망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알을 못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란계는 이 닭고기 값으로 치는 게 아니라 계란 가격으로 쳐요. 그러면 얘가 1이죠. 빼는 값이 사고 1을 뺍니다. 사고 1력. 만약에 얘가 220일째 되는 날 죽었다. 220일째 되는 날 죽었다. 그러면 며칠을 알을 못 낳는 거예요. 330일 동안 얘가 알을 못 낳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그 핸데이 법칙에 따라서 보통 보면 하루에 하나를 까요. 여기. 하루에 하나를 까는데 여기다가 보험회사는 몇 프로를 인정을 해주니까 산란율을 70%로 인정을 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평균적으로 얘가 닭이 알을 낳는 일수가 550일인데 그 중에서 닭이 사고로 죽게 되면 알을 낳지 못하는 일수가 나오겠죠. 그 일수에다가 몇 프로를 인정을 한다고? 70%를 인정을 해준대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 한 개 가격을 곱해줘야 되는데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에다가 이 닭이 죽었으니까 사료값 안 들겠죠. 그래서 생산비는 빼요. 치사하게. 그럼 이제 계란 한 개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이 계란을 사이즈별로 규격별로 중량 규격별로 나누어요.
중량 규격별로 나누면 제일 큰 알이, 저는 이 공부하기 전에는 대란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일 큰 거는 뭐다? 왕입니다. 왕란. 그 다음 큰 게 뭐냐니까 특란이에요. 특란.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대란. 이 대란 위에 이제 중란, 소란이 있는데, 이 왕란과 특란과 대란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니까 중량에 따라 구분을 해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왕란은 통상 68g 이상짜리를 왕란이라고 불러요. 68g.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특란은 보통 60에서 68g 정도 되는 거를 특란. 그 다음에 이제 60까지를 뭐라 본다고요? 대란으로 봐요. 사이즈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왕란, 특란, 대란, 소비자 가격으로 봐서 어느 게 제일 비싸요? 왜 얘가 비쌀까요? 크니까 비싼 거예요. 그램 수가 더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런 거 사면 안 돼. 얘 사야 돼요. 사이즈는 작아도 얘가 가장 튼튼한 닭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제 이 닭들이 산란계도 보면 20주, 30주에서 나오는 것들, 얘들이 대란이에요. 근데 얘들이 점점점 커지면 항문이 커지거든요. 이제 그 계란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항문이 커지니까 이 산란 노개에 가까울수록 왕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체가 약한 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란 껍데기도 얇아지고, 계란 껍데기가 얇아진과 동시에 크기는 커져요. 그리고 신선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트에 가서 계란을 고르실 때는 비싼 게 좋은 거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양이 많아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 고르실 때는 뭐를 골라라고? 대란. 튼튼한 닭에서 나온 대란. 얘가 더 싸잖아요. 그렇죠? 싸고 품질이 좋은 게 대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왕란과 특란, 대란은 그 규격에 따라서 중량 규격에 따라서 나눈 거라고 그랬죠? 얘는 중량 규격이에요. 그러면 이 규격별, 중량 규격별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나올 확률이, 보통은 이 상품 사이클이요, 얘가 노개에 가까워지면 닭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왕란이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니까 2%. 그 다음에 특란이 나오는 거는 53.5%. 대란이 나오는 게 44.5%.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 비중. 그러면 중량 규격에다가 규격 비중을 곱한다라고 했잖아요. 왕란 수 곱하기 왕란 가격. 4당, 포, 직, 오, 평균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왕란 가격이 200원이다. 여기다가 몇 프로를 곱한다고요? 0.02를 곱하고.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란.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60원이다. 그럼 160원 곱하기 0.535 플러스 대란은 뭐 100원이다. 100원 곱하기 0.4456 가중 평균한 이 값을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으로 해요. 이해되셨죠? 그 프로테이지를 외워야 돼요. 2%, 53.5%, 그 다음에 44.5%. 그러면 이때 이 생산비는 얼마로 하느냐 하니까 77원으로 해요. 얼마? 77원. 그러면 이 가격이 120원 나왔어요. 120원 마이너스 77원 한 값이 계란 한 개 가격이에요. 그런데 계란 한 개 가격이 60원 나왔어요. 60원이란다. 예를 들어서 70원 나왔어요. 그럼 10원 미만이죠. 10원 미만일 때는 이 값을 얼마로 한다? 10원으로 한다. 10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10원으로 한다. 그게 이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01페이지 우리 교재 3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은 중량 규격 해가지고 왕란, 특란, 대란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평균 가격을 어디에 곱한다고요? 중량 규격별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이때 중량 규격별 비중은 왕란이 몇 프로? 2%. 그 다음에 특란이 몇 프로? 53.5%. 대란 이하가 44.5%. 이렇게 구해진 값이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인데 여기다가 이제 닭이 죽었으니까 생산비가 안 들 거잖아요. 그 생산비 얼마를 뺀다고요? 77원을 뺍니다.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에서 계란 한 개의 생산비 77원을 공제한 결과가 10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10원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란계는 계란을 낳는 닭입니다. 그래서 얘는 육계 가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 가격으로 한다. 얘가 계란을 놓을 수 있는 날짜가 평균 며칠? 550일. 거기에서 사고 일령을 빼고 그걸 전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까지만 산란율인 70%까지만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 가격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계란 한 개 가격이죠. 여기서 뺀 값이 300일이었다면 300일 동안 계란을 37이 20일, 210일 동안 계란 한 개씩 놓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량 규격 곱하기 규격별 비중을 곱한 평균값으로 하되 생산비를 뺀 값이 10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얼마로? 10원으로 한다. 이 값 자체가.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02페이지.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 가금 중에서 첫 번째 종산, 육토, 오 있었죠? 그 5가지를 제외한 놈들은 전부 무슨 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험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조건으로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말, 종모후, 기타 가축 부분 이거 역시 계약자와 협의에 의한 평가한 보험 가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계란 문제가 8페이지, 유인물 8페이지. 문제 3번. 닭을 사육하는 A 농장의 수해로 인하여 산란계 닭이 폐사하였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9번 폐사 내용 보니까 병아리하고 중추네요. 병아리 생후 8주, 중추 생후 18주. 산란 실용계 병아리 가격이 500원, 산란 중추 가격이 2,300원. 중량 규격별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계란 한 개당 평균 가격이 왕란이 얼마? 160원. 특란이 110원, 대란이 70원, 산란계 계란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한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물음 1. 생후 8주의 병아리 한 마리의 보험가액을 산정하시오. 병아리가 우리가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가 1주 이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주부터 7이죠. 7호 350이니까 첫 번째 차이가 7이죠. 2주부터 플러스 7을 하니까 얼마? 9주. 그러니까 요 단계에 해당되는 거네요. 요 단계. 2주부터 9주 사이에 해당되는 병아리 가격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젖소 가격과 계산 방법이 동일하지요. 그럼 첫 번째 병아리 가격 플러스 맞나요? 그 다음에 나누기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중추 마이너스 병아리. 간격이 7이니까 플러스 2를 더하면 9 곱하기 사고 주량이 얘가 몇 주째 사고가 났다고요? 8주 마이너스 위에 거 최고값 1 7주죠. 7주. 병아리가 7주 될 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계산식에 대입을 하면 자, 첫 번째 산란 실용계 병아리 가격이 위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원 플러스
위에 중추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300원 마이너스 병아리 500원. 얼마로 나눠야 돼요? 차이가 7이니까 플러스 2 하니까 9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사고가 몇 주차 사고가 났어요? 8주차. 마이너스 얼마 해야 돼요? 위에 값 최고값이니까 1.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얼마가 나온다? 1,900원 맞나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1,900원. 물음 2. 중추 생후 18주량에 한 마리 보험가액을 산정하시오. 자, 여기에 해당되겠죠. 중추가 지금 10주, 15주까지가 중추인데 산란계 가기 전에 16주부터 19주, 18주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중추와 산란계 20주짜리 중간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는 값이 앞에 거 뭐가 와야 돼요? 중추 플러스 산란계 20주 가격 마이너스 중추. 차이가 얼마예요? 7, 여기 3이네요. 그럼 이 밑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5 곱하기 18주 마이너스 위에 거 얼마? 15를 빼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주 산란계 가격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20주 산란계 가격은 551 마이너스 20주를 1령으로 바꿔야 되니까 7, 한 주가 7일이죠. 20주 곱하기 7을 하니까 140일. 이걸 전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70%.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 한 개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계란 한 개 가격이 왕란이 얼마예요? 160원 곱하기 얘는 비중이 몇 프로? 2%니까 0.02 플러스 그 다음에 특란 가격이 110원 곱하기 53.5% 플러스 마지막에 대란이 얼마예요? 70원 70원 곱하기 44.5% 마이너스 생산비 해야 되겠죠? 생산비가 얼마? 77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649.4원이 나온대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럼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그죠? 산란계 20주 가격에 들어가야 돼. 중추 가격은 아까 2,300원 정해져 있잖아요. 맞나요? 2,300원 플러스 4,649.4원 마이너스 2,300 나누기 5 곱하기 얘가 18주량의 사고가 났죠. 맞죠? 18 마이너스 얼마? 15 하니까 계산된 금액이 얼마 나왔다? 3,709원 3,709.64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푸는 방법 아시겠죠? 가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산란계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주어진 값만 있으면 이거 구하는 거는 아주 쉬워.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 공식 외우시겠죠? 외운다? 못 외운다? 볼까요? 며칠 산다고? 550일. 빼기 사고 주령이에요? 일령이에요? 일령. 곱하기 7 해주면 됩니다. 주령에. 이거 전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몇 프로? 70%. 거기에다가 계란 한 개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생산비 빼줘야 되겠죠? 계란 한 개 가격을 구할 때는 중량 규격별을 알아야 됩니다. 왕, 특, 대. 맞나요? 각각의 가격의 몇 프로씩? 2%, 53.5%, 44.5%, 마이너스 77원. 이 가격이 뺀 금액이 10원 밑으로 떨어지면 얼마? 10원으로.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가격 구하는 거는 뭐와 같다? 젖소 구하는 가격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병원이 어디 있다고? 중산로 병원에 치료받는 손오공. 이게 딱 그려져야만 젖소처럼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금은 병아리 가격 먼저 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노계 외우고, 그 다음에 체중 곱하기 평균 가격 구하는 세놈 누구 있었어요? 세놈 6개, 토종, 오리 그 3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303페이지 봅니다. 303페이지. 특약의 손해평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약에서 나와 있는 게 축사 있고요. 그 뒤로 넘겨보시면 307페이지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 소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대지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대지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2-2에서 나오는 거는 4가지밖에 없어요. 2-1은 종류별로 굉장히 많지요. 근데 2-2에서는 그 가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는 4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303페이지 특약의 손해평가 축사 봅니다. 축사에 보상하는 손해 체크해 두시는데, 저거 시간 관계상 정리된 거를 13페이지. 책에 있는 거 체크해 드릴 거니까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게 축사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303페이지 보상하는 손해 하면은 직접 손해, 그 다음에 간접 손해, 그 다음에 지진 손해, 요 3가지를 가로넣기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 두자는 거예요. 교재 보면 보상하는 손해 보면,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풍, 수, 설, 지로 입은 직접 손해, 화재 및 풍, 수, 설, 지로 입은 직접 손해. 그 다음 화재 피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슨 손해? 피난 손해. 그 다음 화재로 인한 소방 손해, 화재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 손해. 그 다음에 잔, 손, 대, 잔, 기에 해당되는 비용 손해. 자, 그러면 손해가 지금 4가지 나오죠. 화재, 풍수, 설, 지로 인한 직접 손해. 그 다음에 그 손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난 손해. 그 다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손해. 그 다음에 잔, 손, 대, 잔, 기의 비용 손해. 4가지가 있더라. 가로넣기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 2, 3, 4, 5에 보면 5번 밑에 보면 지진 피해의 경우 아래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위에 보니까 피난지에서 보험 기간 내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5일 동안에 생긴 상기 손해를 포함한다. 피난지에서 보험 기간 내의 5일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 포함한다. 5일. 그 다음에 지진 피해는 아래 기준이 최저 기준을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기준은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에 부합하면 보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을 해야 돼요? 초과해야 보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사 같은 경우는 구조체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기둥을 받겠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틀이 생기겠죠. 지붕 틀이 생길 거예요. 자, 밑에 이게 뭐라고요? 기둥.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 부분으로 연결하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붕재가 아니고 뭐예요? 지붕 틀. 이런 구조체, 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체는 전부 다 조건이 몇 개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1개 이하이고 해, 수, 부가 아니고 해, 수, 보라고 했어요. 해체, 수선, 보강. 해체, 수선, 보강. 그러니까 1개 이하를 해체, 수선, 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요. 몇 개부터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2개 이상 돼야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2가 들어가는 게 2개 있어요. 2m하고 2제곱미터하고. 그렇죠? 자, 거기에 보면은 밑에 라번하고 마번 있는데 지붕이 있으면 얘는 지붕 골조죠. 위에 이 지붕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지붕재. 얘가 몇 메타라고? 2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하는 보상 안 합니다. 2제곱미터를 초과해야만, 이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초과했을 때만 보상한다. 가로 끼워 넣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를 합쳐서 기둥, 보, 지붕, 틀, 벽 등의 몇 메타의 균열,
2m 이하의 균열은 보상 안 합니다. 초과해야만 보상합니다. 됐나요? 지진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개 이하, 2m 이하, 2제곱미터 이하. 초과해야만 보상합니다. 1개 이하짜리는 해, 수, 봅니다. 해체, 수선, 보강. 지붕틀은 2제곱미터고 나머지 모아놓은 게 2m 이하의 균열은 보상하지 않는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지붕재 2제곱미터 이하를 수선하는 것 밑에 보니까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무슨 비용?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 이걸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면, 이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면, 이 표현 때문에 이거를 잔존물 10%를 먼저 한도를 정할 건지 나중에 정할 건지 정확하게 이거를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통일했죠 아까?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 즉 한도를 먼저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의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육해공에 대한 겁니다.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된 것은 이렇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나업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넘어가고 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조항이 많이 적용되는데, 자, 거기 가로 하나 해두세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부보비율은 무슨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그 조건에 따라서 뭐 하겠다고요? 실손 보상을 한다라는 건데, 그 조건이 몇 프로냐 하니까 80% 이상 보험에 가입을 하면 실손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의 관계 배웠죠? 자, 언제 비례 보상한다 그랬어요? 일부 보험일 때.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액이 큰 경우. 그럼 무조건 가액이 크면 뭐라고 했어요? 가축에서는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축사에서는 그 무조건 크면 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부담 비율이 몇 프로로 80% 미만일 때는 비례 보상을 하고 80% 이상 높으면은 실손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비례 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동조항이 적용되면 전부 또는 초과 보험의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액, 전액 지급하지만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이면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보상하고 그 약정 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만 뭐한다? 비례 보상합니다. 그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80% 미만일 때. 80% 미만일 때. 그러면 축사 특별약관에서도 위와 같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 금액이 가짜가 빠져 있어요.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무슨 보험으로? 전부 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1억이에요. 가입 금액이 1억인데 보험 가액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었다. 그럼 이거 비례 보상이에요? 아니면 전부 보상이에요? 80% 미만일 때만 비례 보상한다고 했죠. 8천만 원까지는 전부 실손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8천만 원이면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8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보험으로 보고 비례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305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1번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해당 액과 같거나 80% 이상이거나 그 80%보다 클 때는 실손 보상한다라고 했죠. 단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액, 전액.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때는 무엇을 한도로? 항상 작은 쪽인 뭐를 한다?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죠. 가입 금액이 1억, 가액이 8천. 그러면 1억의 80% 이상이죠. 7,999만 9,999원까지가 80% 미만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가입 금액이 1억이고 가액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일정 비율을 요건을 충족을 했으므로 보상을 할 때는 실손 보상합니다. 비례 보상하는 게 아니고. 단 그 한도가 가액이 작잖아요. 그 한도는 무엇을 한도로? 가액을 한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가입 금액도 1억이고 가액도 1억이라면 이게 전부 보험이죠. 이럴 때는 가입 금액 한도로. 가입 금액보다도 가액이 적은 경우 비례 보상은 하지 않지만 한도를 작은 쪽인 뭐로 한다는 거예요? 가액 한도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2번이 보면 이제 비례보상, 조건부 실손보상에 해당되는 비례보상.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몇 프로? 80%보다 작을 때 이걸 일부 보험으로 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손액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을 뭐로 나눴어요? 보험 가액의 80%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느냐면 그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봅니다. 306페이지. 306페이지 라 다음에 마 있죠. 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풍, 수, 설, 지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한 사고당 자기 부담금 얼마? 50만 원을 빼고, 자, 중요한 표현,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니까 얘는 자부담을 먼저 빼지요. 자기 부담금을 먼저 빼잖아요. 아까는 자부담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뺐죠. 가축은 비례 보상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손액 곱하기 가입 금액을 가액으로 나눈 다음 이거를 가액 한도로 잡고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언제 하는 거예요? 손액 한도 정해놓고 자부담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가축의 축사는 반대로 뭐 한다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비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손자가 먼저 온다고. 손액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자기 부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보세요. 풍, 수, 설, 지로 인한 손해일 경우 손해액에서 한 사고당 자기 부담금 얼마를 뺀다라고 돼 있어요? 50만 원. 화재일 때는 빼요, 안 빼요? 지금 현재 약관 기준으로서는 화재는 자부담이 없어요. 내년 시험 치실 분은 화재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비율에 따라 들어가요. 올해 시험 치는 분은 화재는 자부담 안 들어갑니다. 누구일 때? 축사일 때. 그 자부담을 언제 뺀다고요? 손해액을 산정하고 비례 보상하기 전에 자부담을 뺀다고. 그래서 산정 시기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액 마이너스 얼마? 50만 원 해놓고 만약 비례 보상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가입 금액의 가액의 몇 프로? 80% 해놓고 콤마 한도를 뭐로? 가입 금액 한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축사는 자기 부담금을 먼저 빼는구나. 그런데 가축의 경우에는 비율이었잖아요. 자기 부담이 비율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비율이 아니고 정액이잖아요.
얼마예요? 50만 원. 그러면 보험금을 처음에 산정을 할 때 목적물의 직접적인 손해로 인한 축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50만 원 뺐지요. 50만 원 빼고 나면 그 다음의 잔, 손, 대, 잔, 기에서는 뺄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50만 원 미만의 사고라면 보험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50만 원 빼고 나면은 얘가 이제 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50만 원을 뺐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뺄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고당, 하나의 사고당 50만 원이란 정액제이기 때문에 다음 사고가 나면 또 50만 원을 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사고에서는 5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비용 손해에 대한 잔, 손, 대, 잔, 기에 대한 거는 50만 원을 뺄 수가 없지요. 맞나요? 대신에 비례보상이라든지 가입 금액 한도로 하는 거는 똑같아요. 가축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봅니다. 랍은 손해액의 산정 부분을 살펴보시면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을 하고 보험 목적물의 경련 감가율은 한국감정원, 이 한국감정원이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감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경련 감가율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신축 단가표를 준용하며 여기 이 보험 목적물이 그 지금 콤마 찍혀 있는데 이 사이에 제가 보기엔 전년도 업무방법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 추가해서 적어둔다면 축사의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을 때 축사의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을 때 그 사이에 삽입하라는 겁니다. 건축물 신축 단가표를 준용하며 이 보험 목적물이 그 사이에 축사의 내용 연수 경과 시 그러니까 축사의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을 때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계보수가 이루어져 계량과 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 그 잔가율은 보험득계 쇠파이프 구조인 경우에는 쇠파이프 구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에는 몇 프로? 50%. 그 외 구조물은 70%. 또한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 수리 복구하지 않았을 때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몇 프로로? 30%로 한다. 이 내용은 수정 잔가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수정 잔가율. 그런데 축사의 경우 현재 우리 이론서에는 우리 2-2 요 과목 이론서에는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이 없어요.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축사의 경우 축사의 보험 가액 손해액은 신축 가액 건물의 신축 가액에다가 감가 공제액을 빼는 거예요. 전년도 업무방법서 기준을 한다면 신축 가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건축물을 지었을 때 가격이에요. 현재 가치죠. 근데 여기서 뭐를 빼요? 감가 공제액,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률에다가 신축 가액을 곱한 것이 감가공제액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배웠어요. 경년 감가율에다가 그 다음에 경과 연수 몇 년 썼느냐? 경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가치가 하락하는 비율. 우리 인삼했을 때 해가림 시설할 때 목재, 철재 기억나요? 나무 목자 13.33%, 철 4, 그건 잘 기억하네. 이렇게 산정을 하지요. 근데 이런 산식이 여기 있다 없다? 우리 교재에 없어요. 보험 가액은 주어질 거라고 보는 수밖에 없고 신축 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뺀 금액을 우리가 축사의 손해액이라고 보는데 이때 이 감가공제액은 감가상각률의 신축 가액을 곱한 거고
경영 감가율 곱하기 경관연수가 감가상각률인데 이때의 경영 감가율은 우리가 배운 것이 100% 마이너스 잔가율. 밑에 뭐로 나눴어요?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뭐예요? 몇 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맞죠? 이거 역시 이 산식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 잔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연수를 뭐 했을 때 초과했단 말이에요. 10년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20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계속적으로 계량 보수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을 때 계량 보수로 인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되었을 때 증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놈은 50% 보온 덮개나 쇠파이프 조예 축사 구조물일 때는 잔존 가치를 얼마로 본다? 50%로 보고, 그 다음에 기타 구조물일 경우에는 최대 몇 프로로? 70%로 보고, 6개월 이내 수리 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잔가율이 30% 이하일 때 최대 얼마로 수정을 한다고요? 30%로 수정할 수 있다. 이게 수정 잔가율에 대한 건데, 이때 이 수정 잔가율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된 잔가율이 여기다 왜?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연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내용 연수를 뭘로 본다는 거야? 만약 이 값을 바꾸게 되면 달라지죠? 내용 연수가 원래 10년짜리예요. 수정 잔가율이 바뀌면 현재 쓰고 있는 연수를 넣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 잔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에다가 이 신축 가에다가 이 수정 잔존 가치인 이 50%를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얘가 신축 가액이 1억짜리다. 그럼 여기다가 수정 잔가율 몇 프로? 50%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축 가액에다가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나오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조건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이 축사 부분에 있어서 밑에 보면은 비용 손해 부분도 뭐만 나와 있어요? 손해 방지 비용만 나와 있고, 잔손 대장기에 대한 것 중에서 손해 방지 비용만 나와 있고 나머지에 대한 처리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손해 방지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어지는가 보니까 비리 보상한대요. 근데 자부담을 적용한다는 말이 없지요. 왜 없어요? 목적물에서 50만 원 빼고 나면 뒤에는 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손 대잔기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이 손해 방지 비용의 처리 방식을 준용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잔존물 처리 비용 비리 보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에 보험금 지급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그대로 쓴다고요. 교재 봅시다. 손해 방지 비용. 보통 약관의 일반 조항 손해 방지 의무에 추가하여 손해 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기 지급 보험금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상하며 지급 보험금 손해 방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한다. 즉 손해 방지 비용도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나머지 잔존물 처리 비용에 대한 설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이외 것들도 설명이 안 돼 있죠. 따라서 나온다고 하면 손해 방지 비용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이론서의 지금 한계입니다. 이론서의 한계. 약관은 이와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은 어떤 기준으로 본다? 이론서 기준을 보기 때문에 굳이 없는 걸 끄집어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축사는 비용 손해에 한해서 뭐만 출제될 수 있다? 손해 방지 비용만 출제될 수 있다. 이 근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지한, 농금원에서 공지한 이론서를 기준으로 출제를 하고 기출문제를 적용하겠다 했으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 그럼 축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뭐와 뭐가 반대예요. 가축에서의 자부담 적용하는 순서가 반대지요. 가축에서는 자부담을 나중에 적용했죠. 지급보험금 계산을 하고 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사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손해액 산정하고 자부담 적용한 다음 비례보상을 하고 가액이든 가입금액 한도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게 축사와 가축은 자기부담 적용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져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약 부분에 있어서 소도체 계란 보장, 이것도 재밌는데 질병위험 보장 특약, 돼지 축산위험 보장 특약, 이거는 이거 하면은 오늘 날 새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할까봐 되게 겁을 내시는데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시 과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다루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만 다시 더 다루고 1시간 정도 하고 과수로 넘어가든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자, 일요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